이런 류의 얘기를 어떤 취업 유튜버들도 안 할 거예요. 특히나 인사팀 출신 유튜버라면 본인 회사에서 그렇게 채용했다고 자백하는 꼴인데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봤자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까고 말하겠습니다. 이해력이 좀 빠르시면 이것만 봐도 합격하실 것 같아요. 취업 전략입니다. 면접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 총정리. 급하시면 이것만 봐도 돼요. 근데 질문은 하지 마세요. 다른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다 다룰 겁니다. 처음에 질문 리스팅 하세요. GPT에 그냥 물어보면은 30개 뽑아줍니다. 나오는 질문들이 아주 뻔해요. 인성 면접이잖아요. 수십 년째 줄구장창 똑같이 나옵니다. 1분 소개, 성격의 강약점, 지원 동기 이런 거 물어보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승부처는 어디냐? 현 시점 취업 유튜버들을 다 둘러봐도 커버가 안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다들 필살기, 성공 경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개소리만 해대는데 어디서 진짜 승부가 갈리는지 보여드릴 테니 이 부분 위주로 준비를 하세요. 자, 첫 번째는 양자택일형 질문입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하면 되는지가 아니라 답변 논리가 중요하다는 개소리는 믿지 마세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뭘 선택할지가 궁금하니까 면접관이 선택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치 성향 테스트가 있어요. 한 회사에서는 성장, 분배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는 마치 경제 관점을 묻는 듯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정치 성향 물어보는 거죠. 당시 분배라고 대답한 사람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반면 성장이라고 대답한 사람들만 굉장히 밀어주는 질문과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 기업이 보수 성향 기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업 분석할 때 뭐부터 하시나요? 저는 기업 분석 리포트, 사업 보고서 이런 거 보기 전에 그 회사 정치 성향부터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 성향에 맞춰서 답변을 하려고 하고 합격을 받아내요. 이번에는 민주당 성향 기업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기업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을 비판해보라고 했었는데 듣고서 신나게 비판한 사람은 떨어지고 사전 조사를 해놓았던 저는 비판할 점이 없다고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전형적인 진보 성향의 기업이었거든요. 정치 성향 질문 예시는 극단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해요. 대답 잘 못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더럽지만 이런 게 면접을 가르는 진짜 열쇠입니다. 면접관 성향 따라서 박쥐처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황형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등산을 가져가면 어쩌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어떤 대형 유튜버가 이렇게 답변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등산에 가져가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여쭤볼 것 같습니다. 이딴 식으로 대답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등산에 가고 싶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예스밖에 없어요. 면접관 입장에서 같이 일하고 지낼 사람 뽑는 건데 자기처럼 등산 좋다는 사람을 뽑지 더 능력 있다고 해서 싫다는 사람 뽑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치사한가요? 사람이 사람 원래 선택하는 게 치사한 겁니다. 갑이잖아요. 무리한 거 요구해도 오케이 할 사람 뽑아주는 거예요. 빈출 질문인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인 일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장님이 저기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청소를 시키잖아요. 부당합니다. 이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듣고 싶은 답은 직장 상사가 시켰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내가 함부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면접을 4년 내리 떨어졌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면접관이 불리한 제안을 하는 경우입니다. 수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근무 괜찮냐고 물어봐요. 괜찮다 하세요. 해외 근무 괜찮냐고 또 물어봐요. 또 괜찮다 하세요.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원치 않는 직무에 배치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괜찮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보여준 최고의 합격 사례가 있는데 해외에 무역하는 상사 회사였어요. 아프리카 같은 겨우지 근무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 답변은 뭐였냐면 자기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프리카 친구를 둘 사귀어 두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 휴가 때면 아프리카 여행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다 올 테니 꼭 보내달라고 답변을 했어요. 면접관들이 그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면접이 뭔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 해당 직무에서 가장 성과를 거둘 것 같은 인재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면접관 비위 맞추는 자리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역지사지에서 너라면 누구와 일하고 싶을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은 유능한 사람과 일을 하고 싶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직 면접관과 역지사지가 안 된 거예요. 사람 심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한테 맞춰주는, 나한테 잘해줄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요. 부하 직원이라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착착 다 수용해줬으면 좋겠는 거고, 자기랑 정치 성향 다르면 싫고 그냥 무조건 싫고 그런 거라고요. 이런 류의 얘기를 어떤 취업 유튜버들도 안 할 거예요. 특히나 인사팀 출신 유튜버라면 본인 회사에서 그렇게 채용했다고 자백하는 꼴인데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교과서적이고 정의로운 채용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봤자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 잘 맞춰주고 오세요. 이 컨셉을 익히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면접을 80%는 통과를 하신 겁니다. 나머지 20%는 직무, 회사 관련 기초적인 지식 탑재만 잘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 탈락 사례인데 재무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을 해서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서 광탈했어요.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에서 빵꾸가 안 나는 수준이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통과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면접관 비위를 잘 맞춰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튜버나 컨설턴트가 말하지 않는 더욱 디테일한 솔루션과 다양한 사례들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